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19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인데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국제단편영화제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입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국제단편영화제 김윤식 집행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9번째라니 그 역사가 꽤 긴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청주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영화제는 이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 그러니까 30분 미만의 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고요. 사실 이 단편이란 기준도 영화제마다 사실은 좀 달라요. 이제 부산이나 부천 같은 데는 40분 미만, 뭐 딴 데는 15분 미만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가장 그 기본적으로 30분 미만의 영화들을 대상으로 출품을 하고 있고요. 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건 이제 2004년부터예요. 이름도 한 여러 번 변했었는데 2004년에는 청주시 뭐 단편 영화제,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청주시 디지털 단편 영화제, 그러다가 이제 17회 때 2020년이죠. 그때 이제 지금 있는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란 이름으로 명칭을 좀 바꿨고요. 아마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이전의 행사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봄에 있던 청주예술제 안에서 청주영화인협회가 우수 단편 영화들을 초청해서 좀 상영하는 뭐 약간 부대 행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됐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17회 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처럼 이제 집행위원 별도의 그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켜서 이제 영화제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청주시 국제 단편영화제라는 명칭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올 봄에 네. 또 이 청주 국제 단편영화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제는 사실 영화진흥위원회라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관장을 좀 하면서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주목받는 영화제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국제영화제 국내 영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축하해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원서 작년에 지원을 할 때 당시는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3년간의 국제영화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의 실적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보자, 좀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해서 냈는데 영진이 측에서 기대할 만하다 해서 저희를 그냥 2년 실적을 이제 감안해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딱 대상이 됐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영화제라는 네. 그런 어떤 공신력까지 얻은 셈인데요. 네. 그렇다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원 대상 영화제가 되면 상영관에 대한 대관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숙박비들이 지원이 되고요.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로고 CI들을 뭐 개막식에도 사용하고 모든 그 프로그램이랑 행사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거 공신력을 얻는 것,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봤을 때 이 영화제가 좀 괜찮은 영화제구나, 한국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영화제구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보면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등록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상영하시는 감독님들은 거기에 이제 영화 감독이나 뭐 촬영 감독으로 등록을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제를 거쳐간 많은 영화인들 중에서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영화인 또는 우리가 알만한 연기자나 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공모를 시작한 게 이제 3년째니까 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영화제 출신의 누군가를 좀 배출하고 싶어서 네. 하는 전체적인 방향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대사로는 이정현 배우 같은 경우가 네. 지난해 저희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정현 배우가 처음 받는 연기상이어서 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상은 충북 그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또 연기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정현 배우가 이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됐다고 뭐 이런 고마움을 전해서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번 폐막작으로 하는 무연자의 감독도 17회 때 사실 관객상을 받은 감독이에요. 네. 그리고 지역 출신 감독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거 저희 영화제를에서 나온 배출한 그런 감독이나 배우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이 눈부시게 그리고 네. 더 새롭게라고 네.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올해로 이제 19회를 맞이하고 사실은 19회보다 저희는 또 이제 내년 20회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사람도 20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것처럼 이제 20회 무조건 도약할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정말로 그동안 겪었던 코로나를 좀 이겨내고 더 눈부시게 그리고 더 새롭게 준비하자. 뭐 이런 그 단편 영화의 르네상스 뭐 그런 것들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말 역대 최다 작품들이 나왔고 또 그중에서도 상영작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화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일러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 초반에 날짜가 적혀 있었잖아요. 네네. 엊그제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개막식 때 이제 뭐 오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 이정현 배우 참석을 네. 하면서 이제 그 감사패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인들이 많이 참석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질이라는 영화로 이제 여러분께 잘 알려진 그 필감성 감독님 그리고 플랜맨의 성시읍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전주국제 단편영화제 집행위원분들이랑 이분들도 다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올해 준비한 섹션 중에 토론토 릴아시안 영화제에서 하는 언성 보이스라는 섹션이 있어서 그래서 토론토에서 직접 이제 그 마케팅 매니저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240석 극장에 거의 만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청주시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제는 이제 진행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이후에 저희 이제 그 상영하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영화제를 좀 준비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8, 9월에 지금까지 이제 그 영화제를 준비해서 지금 정산을 한 다음에 거의 이제 한 해가 이제 다음 해가 시작하기 전인 한 10월에서 11월부터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를 해서 내년 영화제는 어떤 컨셉으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나 이제 기타 후원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2월에 그 프로그램 팀이랑 사무국들이 모여서 이제 3월부터 영화제 공고를 올리거든요. 네. 저희가 125개국 5천 편이 넘는 영화를 봤다 보니까 사실 3월 달부터 이제 공고를 하면서 예비 심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 4, 5, 6까지에서는 거의 한 예비 심사 선정위원으로 한 10분에서 15분이 계속 거의 매일 뭐 하루에 10편에서 15편씩 영화를 보고 예비 선정들을 하고 그래서 그 선정이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해외 심사위원이랑 이제 국내 본선 심사위원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본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티셔츠랑 배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이제 7, 8월에 준비를 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제 청주국제단편영화에 와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거의 1년 내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들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간 굿즈나 아니면 이런 티셔츠 같은 것들도 전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 안 와보셨다면은
저희 이후 행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송 오늘 20일부터는 토론토 아시안릴 영화제 언성 보이스 섹션이 오늘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영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언성 보이스 섹션이랑 이제 국내 영화 1, 2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이제 국내 영화와 국외 영화가 진행이 되고 일요일 날 드디어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해서 그때 또 시상식에 참여하시면은 어떤 영화들이 상을 받는지 뭐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 날 폐막식을 하는데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시네마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만들었거나 이 지역 출신의 영화 감독들이 출품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언론사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목하는 섹션이기도 하고 그 섹션에 아까 말씀드린 폐막작 그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폐막작과 함께 아마 마지막 세레머니를 하면서 영화제가 월요일 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무려 60편이나 된다고 하죠. 네. 그중에서 이 개막작과 폐막작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 선택한 개막작과 네. 폐막작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요. 네. 네. 뭐 개막작이랑 폐막작은 뭐 전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개막작을 어떤 영화를 할까? 근데 결국 개막작은 우크라이나의 운동화라는 작품이랑 스위스의 춤추는 남자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이제 운동화라는 작품은 사실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육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어떤 13살 소년이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기 전에 운동화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떠나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저도 궁금도 하고 근데 뭔가 짠한 그런 아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독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일단은 감독이 생각한 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10살 소년인데 그 운동화를 아버지의 운동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입양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운동화를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결국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걸 만들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육원에 부모를 잃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개막작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춤추는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기발한 영화입니다. 그 댄스 무도회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이대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남자가.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게 죽은 거거든요. 의사가 와서 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도 계속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했지 해서 또 이 부분도 역시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죽는 순간을 영화에 담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춤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기발한 생각에서 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제목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영화제랑 비교했을 때 올해 제19회 영화제만의 특징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화제의 가장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올해 신설된 섹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 릴아시안 영화제 언성 보이스라는 섹션이랑 저희가 이제 시네 파운데이션, 시스프 시네 파운데이션이란 섹션이 신설이 됐는데 먼저 이제 그 시스프 시네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칸 영화제는 아시죠? 네, 칸 영화제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교에서 만든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대학생들만의 신선한 아이디어나 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시네 파운데이션의 섹션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 영화제라는 게 사실은 장편 영화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단편은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이고
좀 더 이제 개성 있는 작가들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좀 돋보이는 영화들을 골라내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청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네. 저 학생들을 위한 뭐 이런 것과 영화제의 컨셉을 좀 맞춰 가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네 파운데이션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작품이랑 해외 작품에서 한 6편 정도가 상영이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영화들이 너무 재밌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제 뭐 한 27년 영화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는 그런 섹션이고요. 그 토론토 언성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아시안릴 영화제에 대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들 중에 거의 뭐 아시아권 영화를 다루는 영화 중엔 제일 큰 영화제다. 뭐 그 기준은 저희 아까 말씀 영화진흥위원회가 해외 영화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요.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영화제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료 같은 걸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카니나 모스크바 영화제 갈 때 그 지원금을 받고 다녀왔는데 이 캐나다 토론토 아시안 릴 영화제는 저희 영진이에서 인정하는 영화제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가는 항공권이나 숙박료를 지급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들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영화제고 그 중에서 이 언성 보이스는 또 어떤 거냐면 약간 그 시네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데 거기에서 좀 처음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주목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학생들 중에서 뭔가 추천을 받은 그런 학생들을 여름에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4편의 영화를 완성해서 그거를 그 영화제에 상영을 하는 건데 올해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저희랑 프로그램 교류를 해서 그 4편의 지난해 만든 4편의 영화가 저희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과연 이게 어떤 영화제인지를 가늠해 보려면 네. 이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작을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 소개하는 맛보기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Today is a brand new day. I'm gonna start it soon. Someone deep within the past. Something I'm about to lose. I don't feel okay. Moving on, a memories of you. Getting weaker by the day. Till eventually the truth. Keep going on strong like a soldier. I was drunk with love, now I'm sober. So I can't help saying that I told you, I'm sober, I'm sober, I'm sober, I'm sober, I'm sober, I'm sober. It was time, we looked tough, it was only to the end. Waking up, did you lie? Did our best just to pretend? You would teach me how it's easy. We were more than just good friends. Something deep within the soul. Feeling that I'm never gonna see again. Feeling that I'm never gonna see again. We were free, every time. Tell me waking up for more. You and me, summer nights, lying naked on the floor. It's like your place, we had time and space. Feel like we had it all. To breathe, to receive. 네, 소개 영상만 봐도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선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섹션 구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섹션은 이제 기본 섹션들은 저희가 해마다 유지해 오던 섹션들이 있어서 이제 뭐 장르로 좀 사회 드라마라든가 코미디 액션 멜로 그리고 이제 그 형식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랑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험 영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좀 그 특별하게 또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학술 세미나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화제 국제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영화들의 발전 그리고 영화인들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국영화교육학회하고 그리고 청주영상위원회가 함께 이제 좀 손을 잡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쇼폼 콘텐츠의 상업성과 대학 단편 영화의 미래. 좀 제목입니다. 저희 네. 주제고요. 이제 네. 학술 세미나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발제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 쇼폼 용어의 함정, 단편 영화에 있어 상업적 개념의 필요성과 상업적 접근의 위험성. 네.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지금 단편 영화 배급사인 그 센트럴 파크의 홍성윤 대표님이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과연 이 쇼폼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럼 단편 영화도 결국은 쇼폼 콘텐츠 안에 무언가 하나의 형식인데 그것의 가능성 그리고 또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제가 이제 영화학과에서 만드는 단편 영화들의 경향, 그러니까 과연 영화란 무엇하는 예술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오하네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영화제를 더 새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도 크시고 부담을 지실 것 같은데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이 부담감을 좀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제가 2년 전에 사실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자금에 대한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인데 2년 전에 저희 청주국제 단편영화제 지원금이 67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영화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그럼 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저희가 만약에 5억을 달라면 주실 수 있겠냐. 네. 5억. 네, 그쵸.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는 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가 어떤 거고 아직 지역에서 이런 단편 영화제든 뭐 국제 영화제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영화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증명할 테니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이 영화제가 계속 청주 지역에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는 증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영화진흥위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국내에서 국내 단편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해외 영화들을 수급하고 해외 셀럽들을 받아들이는 영화제는 아마 부산영화제,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랑 저희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금 확보하고 예산을 충당하는 거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진짜 영화제를 위해서 금액이 들어간다면 그 금액은 보통 제가 특별 영화제를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제일 큰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는 뭐 어바웃으로 12억 이상 그리고 서울에서 뭐 열리는 어떤 작은 구에서 열리는 영화제들도 최소 예산이 5억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5억 하면 되게 크게 들리셨는데 사실은 청주시잖아요. 거기 네. 작은 구나 어떤 군에서 열리는 영화제들도 기본 예산들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 건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무국 팀들한테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에 영화제를 만드는 게 사실은 내 꿈이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친구들에게 우리 3년만 노력하면 정말 좋은 영화제를 만들어서 그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영화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3년간 끌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 지난 2019년 7월 3년 전에 청주 영화인협회 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청주 국제 영화제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국제 단편 영화제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국제 단편 영화제, 그러니까 영화제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자금, 그 다음에는 전문 인력 구성이거든요. 충북에서 영화제를
26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네. 모르셨죠? 네. 괴산에서 아. 했던 영화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비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행사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했었는데 정말 처참하게 영화제가 1회 만에 문을 닫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충북에서도 영화제를 하고 그리고 저희 청주에서도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한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영화제를 운영하고 이끄는 그 전문 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구축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이 전문 인력들은 또 인력풀이 굉장히 얇아요. 네. 영화제만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서울의 중심에 있고 그 청주에서 이렇게 영화제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금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진 그 친구들, 그 영화 인력들을 계속 여기에 상주시켜서 영화제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이 국제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이제는 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받는 만큼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생각이신가요? 네. 세계 영화제들 중에 뭐 세계 4대 영화제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영화학도 이제 막 20살 때 배웠던 게 칸, 모스크바, 베를린, 베니스 네.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제를 보면서 저런 영화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실 수 있는데 단편 영화제도 세계 3대 단편 영화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클레르 몽페랑 템페레, 오버하우젠이라는 영화제가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가 국내 최고가 아니라 요 3대 영화 단편 영화제에 딱 껴서 4대 단편 영화제가 돼서 네. 세계의 많은 어떤 젊은 영화학도들 그리고 영화인들이 청주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도 청주 시민으로서 4대에 끼면 네.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이 영화학도로 출발을 하셔서 이제는 이 국제단편 영화제를 이끄는 이 인물이 되셨는데요. 위원장님께 영화란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한테 영화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멋있게 좀 준비를 하려고 또 했습니다. 뭐 앙드레 바쟁 얘기도 하고 뭐 가이드 시네마 얘기도 하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영화는 제가 살아온 길이고 그냥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라고 그냥 영화가 제 삶이다라는 표현이 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20대 때는 좀 폼나는 영화를 하고 네.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젊으니까 폼도 잡고 싶고 그리고 30대 때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서 인기를 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뭐 폼이 좀 안 나면 어때? 그리고 돈을 못 벌어도 어때? 근데 꼭 해야 될 이야기 내가 지금 좀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영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인생이 또 이제 당장 내일 앞을 모른다잖아요. 네. 50대에서 갑자기 막 폼나고 싶은데 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영화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제 인생, 제 삶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50대 때는 또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가 8월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끝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영화제의 완성은 뭐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막 해외랑 연락을 하고 좋은 작품을 가져오고 근데 그 완성은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주 시민분들께서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막작 상영하는 그날까지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국제단편영화제 김윤식 집행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로 소통하는 축제가 바로 이 청주국제단편영화제인데요.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영화제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김윤식 집행위원장의 앞으로의 멋진 행보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